일본이 언제든 다시 침략해와도 우리는 좋은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오늘도 워크TV 이 친구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한 기사를 포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진실을 말하면 잡혀간다, 그리고 뭐 한국이 북한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하고 통일되면은 북한화 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야? 뭐 한국인인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 이제 뭐 틀린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뭐 바로 자기 귀화할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 몸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이구. 도영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친구가 인용했던 일부 그 기사 내용부터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박광원 의원이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이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식으로 바꿔서 법안 발의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워크TV가 한국의 언론 자유가 어떻다 하면서 이렇게 근거로 내세운 내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친구 이번에 좀 멀리 가서 북한 얘기까지 갔는데, 근데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도영 선생입니다. 네, 아무튼 이 법이 지금도 통과된 상태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저 워크TV가 영상을 찍을 그 시점에서는 정말 그냥 발의만 된 상태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검토를 해보자라는 단계인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워크TV 저 친구가 얼마나 그 무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아니 무슨 법안 발의 사실 하나 가지고 뭐 대한민국 전체 언론 자유지수를 논하는 거 자체가, 이게 마치 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보고 뒤쪽에 있을 법한 숲이 분명히 어떤 숲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랑 지금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거의 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뭐 거의 30만 명 다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듣고 지금 한국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당 법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의 식민통치 그리고 뭐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 찬양, 고무 또는 선동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워크TV는 지금 이제 처벌받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기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만 본다면은 이 법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뭐 워크TV처럼 일제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미친놈들도 분명히 이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견 피력을 통제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거의 위헌 소지도 있는 부분이라고는 좀 보여져요. 근데 과연 이 법안 발의 사실을 두고 워크TV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뭐 이 나라가 파쇼 국가인 마냥 전체적인 여론 통제를 당하고 있는 곳인가? 사실 지금 이 법안 내용을 두고 언론의 자유지수를 근거로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특정한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은 이럴 것이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이럴 것이다. 근데 그 예시가 이제 그 법안인 거고요. 자기 마음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이거에 맞춰서 유리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대중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모습이, 이게 전형적인 지금 선동꾼의 모습이죠. 자, 근데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그런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즉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당연히 뭐 중요하지만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 이런 부분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법을 통해서 일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나라는 과거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국민들 스스로가 만약에 침략당한 게 잘된 것이다, 뭐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런 논리라면은 일본이 언제든 다시 침략해와도 우리는 좋은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침략을 당했는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요. 이런 근데 미친 생각들이 워크TV 같은 선동군들 때문에 이 나라 전체적으로 막 제약 없이 퍼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비슷한 침략 전쟁의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보다 내어주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니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듯이 역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법은 국제법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질서유지를 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역사관은 좀 철저히 하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경우에도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 그러면
결국은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그 헌법상의 그런 본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인권이나 알 권리 뭐 이런 것들이 그 법에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뭐 자유와 권리라고 예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법에는요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영화와 공연, 전시 이런 뭐 문화 공연이라든지 역사 재현을 하기 위한 교육이나 연구, 보도 이런 목적일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뭔가 좀 비평을 하려면 적어도 좀 비평하려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아니 이미 법에 저촉되는 범위에 이런 보도 활동이라든지 이런 언론이나 문화 활동이 아예 배제가 되어 있으니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법안 발의가 가능한 내용인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법을 발의한 사실이 어떻게 해야 북한 같은 그런 독재 국가하고 비교가 되는 일일까요? 다 떠나서 이게 좀 코미디인 게 워크TV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를 논하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뭐 한참 잘못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지금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법안은 예시로 든 이 법안은 이미 보도의 자율성이 보장이 된 형태의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매체에서 기사화시킨 내용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대고 지금 한국의 언론 자유지수가 뭐 북한 수준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워크TV가. 만약에 이 친구 같은 예시가 차라리 뭐 언론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SNS나 유튜브 같은 이런 뭐 일종의 뭐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민간에 국한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워크TV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이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기사 보니까 이게 뭐 확실하게 이제 한국인들 미개한 종종 만들고 또 확실하게 혐한 코인 탈 수 있겠다 싶으니까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영상 찍은 거 스스로 인증한 거예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그 근거로 제시했다는 언론 자유지수를 한번 볼게요. 뭐가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마저도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영상 찍을 때 하다못해 인터넷에 검색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지수 랭킹표를 좀 봐보겠습니다. 이거 예전 자료도 아니고 2019년 자료입니다. 올해 자료예요. 자 보시면은 점수로 따지면 일본이 29.36점 정도 되고요. 한국이 이제 24.94점인데 참고로 이 표는요 낮을수록 언론 자유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한국이 지금 41이고요. 일본이 67이에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저도 기자 출신인데요. 제가 뭐 엄청 대단한 메이저 출신의 뭐 그런 기자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뭐 그들하고 만나서 편하게 얘기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다 정도는 당연히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데스크에서 일부 기사에 대해 뭐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국가나 정부와 관련된 얘기보다도 민간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은 어디 나라 가나 다 있어요. 왜냐면은 광고 끊기면 언론사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메이저 기자들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잡은 특종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특정 세력의 언론 통제 때문에 기사화되지가 않는다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심지어 데스크에도 그걸 대놓고 요구를 못해요. 이유를 만들려고 하죠. 아니 그 워크TV 당신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얼마나 해봤어요? 하다못해 인턴 기자 생활이라도 어디서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지수 논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뭐 할 말이 더 많지만 일단 이 표하고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보이죠. 그